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보존 용도로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겁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소득 수준은 보지 않는다. 한도는 5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억에 따른 역전세는 없을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애정하고 있는 하이킥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1년에 처음으로 도남동 한신 한진 아파트 매매 8억 5천, 전세 6억에 맞춰 투자했는데 세입자가 갱신 안 하고 나간다고 하네요. 역전세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전세 내놨는데 사람이 보러도 안 와요. 몇 달 안 남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현재 전세로 물건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세가 아닌 월세로 다시 물건을 내놓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한진 아파트 84 타입의 2021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택을 취득했던 당시에 매매 금액을 약 8억 5천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라고 하셨고, 전세는 그 당시에 6억 정도의 전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세가 급변해서 매매 시세가 8억 5천이 아니라 7억 정도로 가격이 하락해져 있는 상황이고, 전세 시세도 함께 하락해서 전세 시세가 약 4억 정도 하락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을 사용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계약갱신이 아닌 퇴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마이너스 2억 정도의 역전세가 발생이 되신 상황이시다. 그러면 2억이라는 이 자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금 나와라 뚝딱도 아니고 어디선가 현금 2억이 마련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거고, 따라서 이 2억이라는 이 자금은 저는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1주택자가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2억밖에 나오지 않고요. 1주택자는 전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DSR이 적용되고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 아직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달라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현재 1월 30일부터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전입하지 않아도, 그리고 DSR 규정이 도입되지 않는 대출을 받아 임차인 반환 목적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처럼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나오는데요. 용도가 총 3가지로 구분지어서 나옵니다. 자,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거를 구입 용도의 대출로서 이렇게 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변동금리를 특례 보금자리로 고정금리로 대환대출하는 상환 용도로서 대출을 받는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처럼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보존 용도의 대출을 받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주택을 구입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게 아니죠.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환대출로서 이 대출을 갈아타기 목적의 용도가 아니죠.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보존 용도로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이 우리가 총 여러 가지 요건을 지켜야지만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인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주택 가격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은 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소득 수준은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자, 대출은 얼마가 나오냐? LTV 내에서 우리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70%가 발생이 되고요. 또 여기에 DTI가 발생이 되죠. DTI가 60% 발생이 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80%까지 받아볼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생애 최초가 아니라 1주택자이기 때문에 70%까지 나온다. 다만 LTV가 70%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5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있죠. 대출의 기간. 자, 대출의 만기 기간은 10년에서 50년 만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약 4.65%에서 최대 5.05%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만 39세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 7년차 이하인 경우에는 40년 만기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50년 만기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40년 만기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5에서 5.05%까지의 기준금리가 딱 정리되어 있지만 우대금리를 활용할 경우에 3%까지도 나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0.1%포인트까지는 인하된 우대금리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까지 또 우대금리 받아볼 수 있고, 또 청년도 0.1%포인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만기로 우리가 기간을 산정해 봤을 때 금리가 한 4.5%까지는 우대금리를 활용해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님을 봤을 때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냐, 이 기준을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9억 원 이하이죠. 주택가격이 7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KB 시세로 우리가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KB 시세를 보셔야 되는데, 도남동에 있는 한신한진 아파트의 84타일 KB 시세는 8억 4천입니다. 따라서 9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주택가격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소득은 소득 수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대출 LTV 70%니까 8억 4천에 70%, 그렇다면 5억 8천까지는 나와볼 수 있겠지만 한도가 5억 원이다 보니 대출은 5억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출 5억 원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만기 기간을 40년으로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만기에 금리, 우대금리 활용해서 아까 4.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연소득 DTI 60%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 5억 원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40년 만기에 4.5%라고 한다면 원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약 2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원리금 230만 원. 자, 그렇다면 DTI가 60%이다 보니 그럼 연소득이 얼마나 발생이 돼야 되냐? 약 연소득 부부 합산 3,8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원리금 230만 원이 다 발생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230만 원을 매달 지출해야 되냐? 대출 5억 원 받아서
전세 6억을 내줘야 되는데 대출 5억을 받아서 전세 6억을 내주게 되면 1억 원이 부족하죠. 그럼 1억을 어디선가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원리금 23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전세 4억 원을 우리는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 5억 원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분 1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활용을 하고 월세 보증금, 지금 시세가 전세 4억 원이다 보니 3억 원에 따른 이제 원리금 약 한 5%의 전환율로 계산하게 된다면 약 1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150만 원. 그러면 1억에 150만 원의 월세를 받으시고 이 1억 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 6억 원. 이거 상환해 줘야죠. 그러면 전세 6억 우리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150만 원씩 받는 이 월세 금액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원리금 230만 원의 월세, 매달 150만 원 정도 받죠? 그럼 차익 부분이 얼마죠? 약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230만 원을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전세 6억 원은 이미 다 상환됐고 80만 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억에 따른 역전세는 없을 거다. 해결되는 거죠. 또는 만약에 1억에 150만 원이 아니라 1억에 150만 원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가지 형태로 월세를 주셔야 됩니다. 원리금 똑같이 230만 원이 아니라 원리금을 130만 원 정도 내시는 방향인데, 월세는 얼마를 받냐? 월세 1억에 150만 원이 아니라 3억. 대출을 3억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 하는. 대출 3억 원을 받아서 이 3억 원으로 상환하고, 그리고 나머지 월세 보증금 3억을 받아서 월세를 50만 원씩 받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또 이렇게 6억 중에 3억을 상환하셔야죠. 그리고 50만 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월세 50만 원 차감하게 된다면 똑같이 얼마 나와요? 월 80만 원. 이 월 80만 원 매달 똑같이 내는 구조죠. 그래서 1안과 2안을 드리는데 1안은 1억에 150만 원씩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또는 3억에 50만 원씩 부동산에 똑같은 물건으로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1억, 보증금 1억에 나는 150만 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입할 수 있다라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3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 분들은 또 구태여 1억에 150만 원의 월세를 주고 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억에 50만 원씩 또 거주를 원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1안은 1억에 150만 원, 2안은 3억에 50만 원, 요 수준으로 대출,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셔서 보증금을 좀 반환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 장기 모기지 상품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따라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셔서 충분히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이용해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